안녕하세요. ITQ 한글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해 빈 문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은 변경된 내용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제일 먼저 빈 문서 상태로 이름이 없는 이 문서를 파일 이름을 지정해서 저장하도록 할게요.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주고요. 저장해야 되는 폴더 내 문서 밑에 ITQ라는 폴더에다가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하고요. 수험번호 8자리는 자신의 수험번호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서 저장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파일 이름이 위쪽 상단에 나오고 아래쪽 상단에 나오고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순서대로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편집 용지 설정을 위해서 F7키를 눌러주세요. 편집 용지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기본 탭 상태에서 종류는 A4 상태로 놔두시고요. 용지 방향 세로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20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이 값부터 수정을 할 텐데요. 각 설정 칸의 이동은 탭키를 누르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쪽 값 10, 아래쪽도 10, 왼쪽은 11, 오른쪽도 11, 머릿말은 10, 그리고 꼬릿말은 10, 제보는 수정하지 않는 0 상태로 놓습니다. 이 상태로 다시 확인을 해보면 간단한 법칙이 있습니다. 세로 10, 가로 단위 11mm라는 것, 이 법칙을 기억을 하시고 설정 버튼을 눌러서 편집 용지 설정은 끝을 내주세요.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은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것처럼 글꼴은 함초롬 바탕,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글자의 색은 검정색, 그리고 양쪽 정렬, 줄 간격은 160%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기 탭으로 가서 제일 왼쪽에 쪽 윤곽이 눌려져 있는 상태로 보여야 되고요. 제일 오른쪽으로 가서 확대 축소는 폭 맞춤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보기 탭 바로 아래 표시 숨기기에서 문단 부호는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본문의 꺾인 화살표로 보이는 문단 부호가 보여집니다. 교정 부호는 필요할 때만 체크해서 보이도록 하고요. 평소에는 체크하지 않고 보이지 않도록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제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것처럼 답안 페이지를 총 3쪽으로 나눌 겁니다. 1쪽 첫 줄에 문제번호 1번 입력하고 빈줄을 몇 개 만들고 다시 2번 입력하고 빈줄 몇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키보드로 Alt, Shift, Enter 키를 눌러주면 구역 나누기를 해서 커서가 새로운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3번 문제번호 입력하고 2줄 또는 3줄의 빈줄을 만들어 놓으세요. 4번 문제번호 입력하고 2줄 또는 3줄 정도로만 빈줄을 만들어 놓으세요. 다시 Alt, Shift, Enter 키를 눌러서 3쪽을 만들어 주세요. 3쪽에서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있는 문서를 한 장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문제 번호는 따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4번 문제에서 하이퍼링크를 책갈피에 지정하는 게 있어서 3쪽 첫 줄에 제목만 먼저 입력하고 책갈피를 만들어 두려 합니다. 제목을 입력하고 커서를 다시 첫 칸으로 이동하세요. 입력 책갈피 실행하세요. 책갈피 이름 입력하고 넣기를 해주세요. 보기 메뉴에서 조판부호 체크하고 보면은 책갈피 삽입된 게 보일 거예요. 조판부호 체크 다시 없애주세요. 이제 1쪽으로 다시 이동하고요. 문제번호 1번 바로 아래 빈줄 영문장과 한글 문장을 빈줄 없이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는 영어 문장이 끝나는 이곳에서만 엔터키를 한번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하고요. F6키를 눌러서 스타일 대화 상자를 나오도록 해주세요. 스타일 추가하기를 클릭을 해주고 스타일 이름을 지정해주세요. 스타일 종류 문단에서 문단 모양을 선택을 해주세요. 왼쪽 여백 15포인트,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 지정, 설정 눌러주세요. 글자 모양 눌러주고요. 글꼴은 변경하지 말고 기준 크기 10포인트에서 장평 95%, 자간 5%로 변경하세요. 언어 대표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변경하고요. 글꼴 함초롬 바탕을 도둠으로 변경해 주세요. 다시 언어 한글로 되어 있는 걸 영문으로 변경하고요. 글꼴 함초롬 바탕을 궁서로 변경해 주고 설정 눌러주세요. 스타일 추가하기에서 추가 버튼 누르면 스타일 목록에 스타일 추가가 된 게 보일 거예요. 설정을 눌러주세요. 스타일 변경된 거 보이고요. 블록 설정된 곳에 스타일이 바뀐 게 보일 거예요. 2번 문제번호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Ctrl NT를 눌러서 표 만들기 하고요. 줄칸에서 줄수는 5, 칸수는 6, 크기 지정은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기타는 글자처럼 취급해 체크하고 만들기 해주세요. 드래그해서 표 전체 셀 블록 설정해주고요. 그리고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0포인트, 정렬은 그대로 놓은 상태로 첫 칸부터 글자 입력하세요. 입력할 때 콤마까지 직접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글이 포함된 셀 블록 설정에서 가운데 정렬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숫자로만 입력된 셀, 평균이 나타날 셀까지 모두 블록 설정해주고 오른쪽 정렬로 지정해주세요. 노란색으로 지정해야 될 셀 블록 설정하고 C키를 눌러주세요. 색 선택, 면색, 노랑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평균을 계산할 셀 블록 설정, 평균이 나타날 셀까지 블록 설정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블록 계산식, 블록 평균 지정하세요. 컨트롤 N-C를 눌러서 캡션을 만들어 주세요. 원래 내용 지우고 새로운 내용 입력하고요. 그대로 블록 설정해 주세요. 글꼴 굴림 지정하고요. 글자 크기 10포인트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그리고 Alt키 누른 상태로 표의 테두리선 더블 클릭하면 속성 상자가 나타나고요. 여백 캡션 탭에서 캡션 넣기 위를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선 모양 지정할게요. 셀 모두 블록 설정 L키 눌러주고 테두리 탭으로 가서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 안 된 상태로 이중실선 선택 바깥쪽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첫 번째 행 블록 설정 L키 누르고 이중실선 선택 아래쪽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1열 블록 설정하고 L키 누르고 이중실선 오른쪽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평균 제일 아래 빈칸 블록 설정하고 L키 누른 다음에 대각선 탭으로 가서 X표 표시되도록 설정 눌러주세요. 표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만들기 해주세요. 차트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개체 속성 실행해서 글자처럼 취급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차트가 표 아래로 이동할 겁니다. 너비를 표와 비슷한 크기로 조절하고 가운데 정렬로 맞출게요. 차트를 더블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마법사 실행하세요. 세로막 대형, 묶은 세로막 대형 다음 눌러주고요. 방향은 열로 해놔야지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나타날 겁니다. 다음 눌러주고 차트 제목 입력하세요. Y값 축에 단위명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왼쪽에 단위명이라고 나타날 겁니다. 차트 제목을 더블 클릭하세요. 제목 모양 배경 탭에서 선 종류 한 줄로 색상은 바꿔도 되고요. 그냥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그림자 선택하고요. 위치 2포인트 선택, 글자에서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 그리고 속성은 진하게 글자 크기 12포인트 설정 눌러주세요. 범례에 대한 것도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맞춰놓도록 할게요. 범례를 더블 클릭해주고 범례 모양 나타났죠? 배경 탭에서 선 종류 한 줄로 그리고 색깔 검정으로 해놓고요. 글자 탭 가서 글꼴, 도둠 선택, 보통, 글자 10포인트 설정 눌러주세요. 단위를 글자를 더블 클릭하고 글꼴 모양에서 도둠, 보통 10포인트 그리고 글자 방향 가로로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세로축 먼저 선택하고 글자를 더블 클릭하세요. 글자 탭으로 가서 글꼴, 도둠, 보통 10포인트 설정, 가로축도 축 먼저 선택 그리고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에서 도둠, 보통 10포인트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ESC키 눌러서 차트 빠져나와 주고요. 이쪽에 3번 문제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고 한두 칸만 들여쓰기 하고 1번 한 다음에 입력, 수식해서 수식 내용 입력하세요. 입력을 완료했다면 넣기를 해주세요. 키보드 스페이스바로 몇 칸 띄워주고 2번 입력하고 다시 입력 수식 눌러주세요. 내용 입력하세요. 모두 입력했다면 넣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작성하기 위해서 4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입력에서 직사각형 선택 드래그 해주세요. 더블 클릭 해주고 기본 탭에서 가장 큰 도형에 해당되는 크기를 지정을 해주세요. 본문가의 배치는 글 앞으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채우기 선택하고 색, 면색을 흰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지정해 주세요. 색깔에 대한 건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해 지정해 주면 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화면에 도형이 크기가 커서 모두 안 보이고 있죠. 화면 크기를 작게 해서 도형이 모두 보이도록 하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도형 하나를 직사각형 만들어 주세요. 도형을 더블 클릭하고 기본 탭 가서 제일 위에 있는 도형의 크기로 맞춰 주세요. 본문가의 배치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선 탭으로 가서 모서리 공유를 반원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채우기 탭으로 가서 색깔 지정된 것처럼 파랑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해서 글상자로 변경할게요. 글자 입력해 주세요.
블럭 설정해주고요.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글자 색부터 흰색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가운데 정렬해놓고요. 글꼴에 대한 것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지정, 그리고 다른 거는 모두 다 아까 지정을 했죠. Shift 키 누르고 두 개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도형 탭 가서 정렬을 할게요. 정렬해서 맞춤을 가운데 맞춤으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다시 입력으로 가서 새로 도형을 또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세요. 마우스로 더블 클릭 해주고요. 기본 탭에 가서 크기 65에 5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색깔 지정 따로 안 돼 있으니까요. 채우기에서 임의의 색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선 탭에서는 모서리 공률을 둥근 모양으로 선택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는 조금 위로 올려서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전시회에 해당되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사각형 도형 선택을 해주고요. 더블 클릭 해주세요. 기본 탭에 가서 크기 뒤쪽에 있는 도형 만들 거예요. 10에 15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선 탭으로 가서 모서리 곡률 둥근 모양 선택하고 그리고 채우기 색은 임의의 색으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위치만 살짝 맞춰 놓고요. 앞쪽에 있는 도형을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다시 하나 만든 다음에 이번엔 더블 클릭 해주고 선에 가서 모서리 곡률을 반원을 선택을 해주세요. 기본 크기는 15에 12로 지정을 해주세요. 채우기 색상 면색 흰색 지정되어 있으니까 흰색 설정을 해주세요. 색이 여기서 바로 안 보인다면요. 다른 색 눌러주고 흰색 선택 설정해주면 됩니다. 설정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위치 이동시켜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한 다음에 글자 입력을 하고 블럭 설정해주세요. 글꼴에 대한 지시 있죠? 궁서로 바꾸고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가운데 정렬해주고 글자에 대한 색깔 검정 상태입니다. 그러면 두 도형 선택을 해주고요. 다시 도형 탭에서 맞춤을 해줄게요. 중간 맞춤 그리고 나머지 정렬은 직접 화살표 키로 이동해서 정렬해 놓겠습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키워주고요. 그리고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선 탭에서 모서리 곡률 직각으로 변경, 그리고 종류는 파선이나 점선 선택을 해주고 채우기 색상 없음으로 변경해주세요. 설정 눌러주고요. 그리고 글자 수정을 해줄게요. 글자 블록 설정해주고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입력에서 직사각형 선택 드래그 해주세요. 더블 클릭해주고 기본 탭에서 가장 큰 도형에 해당되는 크기를 지정을 해주세요. 본문가의 배치는 글 앞으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채우기 선택하고 색, 면색을 흰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지정해 주세요. 색깔에 대한 건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해 지정해 주면 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화면에 도형이 크기가 커서 모두 안 보이고 있죠. 화면 크기를 작게 해서 도형이 모두 보이도록 하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도형 하나를 직사각형 만들어 주세요. 도형을 더블 클릭하고 기본 탭 가서 제일 위에 있는 도형의 크기로 맞춰 주세요. 본문가의 배치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선 탭으로 가서 모서리 곡률을 반원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채우기 탭으로 가서 색깔 지정된 것처럼 파랑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도형 안에 글자 넣기해서 글상자로 변경할게요. 글자 입력해주세요. 블럭 설정해주고요.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글자 색부터 흰색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가운데 정렬해놓고요. 글꼴에 대한 것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지정, 그리고 다른 거는 모두 다 아까 지정을 했죠. Shift 키 누르고 두 개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도형 탭 가서 정렬을 할게요. 정렬해서 맞춤을 가운데 맞춤으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다시 입력으로 가서 새로 도형을 또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세요. 마우스로 더블 클릭 해주고요. 기본 탭에 가서 크기 65에 5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색깔 지정 따로 안 돼 있으니까요. 채우기에서 임의의 색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선 탭에서는 모서리 곡률을 둥근 모양으로 선택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는 조금 위로 올려서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전시회에 해당되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사각형 도형 선택을 해주고요. 더블 클릭 해주세요. 기본 탭에 가서 크기 뒤쪽에 있는 도형 만들 거예요. 10에 15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선 탭으로 가서 모서리 곡률 둥근 모양 선택하고 그리고 채우기 색은 임의의 색으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위치만 살짝 맞춰 놓고요. 앞쪽에 있는 도형을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다시 하나 만든 다음에 이번엔 더블 클릭해주고 선에 가서 모서리 곡률을 반원을 선택을 해주세요. 기본 크기는 15에 12로 지정을 해주세요. 채우기 색상 면색 흰색 지정되어 있으니까 흰색 설정을 해주세요. 색이 여기서 바로 안 보인다면요. 다른 색 눌러주고 흰색 선택 설정해주면 됩니다. 설정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위치 이동시켜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한 다음에 글자 입력을 하고 블럭 설정해 주세요. 글꼴에 대한 지시 있죠? 궁서로 바꾸고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가운데 정렬해주고 글자에 대한 색깔 검정 상태입니다. 그러면 두 도형 선택을 해주고요. 다시 도형 탭에서 맞춤을 해줄게요. 중간 맞춤, 나머지 정렬은 직접 화살표 키로 이동해서 정렬해 놓겠습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키워주고요. 그리고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선 탭에서 모서리 곡률 직각으로 변경, 그리고 종류는 파선이나 점선 선택을 해주고 채우기 색상 없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설정 눌러주고요. 그리고 글자 수정을 해줄게요. 글자 블록 설정 해주고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그리고 다른 건 속성, 가운데 정렬 상태에서 크기 조절만 다시 맞춰주면 됩니다. 글자를 블록 설정해주고 글꼴은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그리고 글자색 검정, 가운데 정렬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형 크기 위치 맞춰주세요. 이제 도형에서 개체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도형 3개 모두 선택,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로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같은 간격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제 글자 수정을 해주세요. 도형의 색깔 변경해야 되는 것 더블 클릭한 다음에 색깔 채우기에서 변경을 해주세요. 교재 정답과 동일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도형의 위치를 수평하게 조절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Shift 키 누르고 도형의 위치를 조절해 주세요. 이제 그림 삽입할게요. 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 클릭을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입력 그림 눌러준 다음에 로고 1.jpg 선택하고 문서에 포함 체크된 상태로 넣기 해주세요. 그림을 더블 클릭해주고요. 지시된 크기 40에 25로 지정을 하고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림에서 회색조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림을 위치를 맞춰주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다시 입력해서 글맵시 선택을 하고 제일 아래 글맵시 클릭을 해주세요. 글맵시 내용 입력, 글꼴은 도둠 선택, 그리고 글맵시 모양을 먼저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나비 넥타이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실행하고요. 글맵시의 크기 60에 5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본문과의 배치 글 앞으로를 선택을 해주고요. 채우기 파란색 되어 있는데 이거는 빨강색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 맞춰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림의 하이퍼링크 지정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를 선택을 해주고요. 책갈피에서 엑스포라고 만들어 놓은 거에 선택 넣기 해주세요. 이제 그림을 클릭을 하면 책갈피가 있는 곳으로 커서가 이동할 겁니다. 화면 크기가 너무 작게 되어 있죠? 폭맞춤으로 화면을 키워놓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오른쪽 끝으로 이동하고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빈줄 하나 만들어주고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할 때 긴 내용은 그대로 엔터키 누르지 말고 그대로 입력해주고 다음 줄 넘어갈 때 엔터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빈줄이 필요한 곳 있죠? 제목 아래 그리고 소제목 위에 빈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표 아래도 나중에 빈줄이 필요한데요. 우선 표를 만들기 위해서 엔터키를 눌러서 빈줄 하나를 만들어 두세요. 표는 나중에 만들 거고요. 여러분들 입력하면서 쭉 입력하다 보면 한자가 나오는 부분 있죠? 여기는 바로 입력하면서 한자키 눌러서 한자 변환하는 게 입력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문자표 삽입하는 것도 있죠? 컨트롤 F10키 눌러서 문자표를 실행해서 한글 HNC 문자표 정각교 일반에서 원하는 문자를 찾아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제목부터 순서대로 작업하도록 할게요. 블럭 설정 해주고요.
글꼴은 도둠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글꼴 바로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빠르게 변환되죠. 글자 크기 18포인트, 진하게 속성, 가운데 정렬 지정해 주세요. 책갈피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기에서 조판부호를 하면 책갈피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일 겁니다. 다시 블록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원래대로 작업하도록 할게요. 입력해서 덧말 실행을 해주세요. 제목 위에 있는 작은 글 내용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덧말 위치 위 넣기를 해주세요. 다시 커서를 이제 아래쪽 빈 줄에 가져다 놓으세요. 쪽 메뉴를 실행한 다음에 머릿말 꼬릿말을 실행해 주세요. 머릿말 양쪽 상태 만들기 해주고요. 내용을 입력하고 블록 설정 해주세요. 오른쪽 정렬 지정해주고 굴림으로 지정,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머릿말 꼬릿말 닫기를 눌러주세요. 빈 줄에서 만드는 이유는 보기에서 조판부호 하면은 머릿말 양쪽이라고 해서 해당 조판부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머릿말 삭제할 때 이렇게 선택해서 그냥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면 됩니다. 다시 들여쓰기가 필요한 곳 있죠. 아래쪽에서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두 칸 띄워서 작성해도 되고요. 저희 기존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모두 선택한 다음에 들여쓰기를 문단 모양에서 10포인트 지정 설정을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지정되는 곳은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하고 나면은 들여쓰기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하고 들여쓰기 지정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건 기억을 해두세요. 이제 최근 앞에다 커서를 놔두고요. 서식 메뉴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실행해 주세요. 글꼴 선택을 해주고 궁소라고 입력해서 찾아주고요. 면색 노랑을 선택하고 모양은 2줄 상태로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각줄을 먼저 지정할게요. 그림을 먼저 하지 않는 이유는 각줄을 맞춰 놓고서 그림을 만들어야지 그림을 이동했을 때 위치를 정확히 맞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RPS라는 글자 바로 뒤에다 커서를 놔주세요. 한 칸이라도 뒤에다 커서를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S 글자 뒤에 커서를 놓고 입력해서 각주 선택을 해주세요. 각주 내용 타이핑해서 입력해주고요. 여기도 절대 엔터키 이렇게 누르면 안 됩니다. 각주에 대한 구분선 5cm 지정되어 있죠. 변경할 필요 없이 바로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클릭해주세요. 주석 모양에서 번호 모양을 원문자가 A, B, C로 되어 있는 것 선택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변경된 게 보이고요. Shift ES 키나 닫기를 눌러주면 커서가 있던 원래 위치로 돌아왔고 각주 번호가 보일 겁니다. 이제 그림 삽입할게요. 입력해서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 4.jpg를 선택하고 아래에서 다른 것 선택 없이 문서의 포함만 선택을 해주고 넣기 해주세요. 그림을 선택을 해주고 그림에서 자르기 선택하고 그림을 잘라주세요. 그림 자르기를 끝냈다면 다른 곳 클릭한 다음에 다시 그림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서 크기 지정된 값으로 변경해주세요. 크기 고정 체크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 상태로 있어야 되고요. 여백 캡션 탭으로 가서 바깥 여백을 왼쪽만 2mm를 지정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림을 오른쪽에다 가져다 놓습니다. 그림 옆에 나타나는 각 줄에 글자가 맞지 않다면은 마우스로 살짝 움직여서 위치를 맞춰주면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글자가 맞춰지는 게 보일 겁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소제목 수정할게요. 정각기호까지 모두 블록 설정을 먼저 해주고 글꼴 설정, 굴림에서 18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다시 정각기호와 띄어쓰기는 빼고 2018부터 블록 설정해주세요. 음영색 설정을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들어가 주세요. 글자 색깔 흰색으로 변경, 음영색 파랑으로 변경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쪽 소제목도 전체 블록 설정해주고 글꼴 동일하게 굴림 18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전 시장에서 행사까지만 블록 설정을 해주고요. 밑줄을 지정해주세요. 그리고 강조점이 나타나야 될 전시장 블록 설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들어가서 확장 탭으로 가주세요. 기타에서 강조점을 원하는 모양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뒤에 행사도 블록 설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선택하고요. 그리고 확장 탭에서 강조점 원하는 모양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소제목 사이에 있는 내용 빈줄만 빼고 블록 설정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문단 번호 모양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문단 번호에서 선택돼야 될 같은 모양이 없죠. 그러면 아무거나 그냥 선택을 해주세요. 사용자 정의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1수준에서 시작 번호 모양을 변경하도록 할게요. 가나 다로 되어 있는 거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너비 조정은 지시된 값 20포인트 오른쪽 선택을 해주세요. 2수준 선택해주고요. 번호 모양도 다시 원문자 1, 2, 3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너비 조정은 지시된 값 30포인트 오른쪽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면 지정이 될 겁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나다라고 써있는 줄 블록 설정해주고요. 그리고 서식 탭 메뉴를 눌러주고 한 수준 감소해주세요.
그리고 달아 써 있는 곳도 역시 블록 설정해주고 다시 서식에서 한 수준 감소해주세요. 그러면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변경이 됐고요. 이제 다시 블록 설정해준 다음에 줄 간격을 180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소제목 아래 표를 만들 빈 줄에 클릭해서 커서를 가져다 놓으세요. 컨트롤 NT를 눌러주세요. 새로운 테이블 줄칸 만들 건데요. 줄과 수는 세어보세요. 6에 3칸으로 만들면 되고요. 크기 조정은 너비 단에 맞춤, 높이 자동으로 기타에서 글자처럼 취급해 선택하고 만들기 눌러주세요. 표 안에서 셀 합치기 해야 될 부분 있죠? 선택을 해주고 M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합치기 해주면 되고요. 위에 두 셀도 블록 설정하고 M키 눌러서 셀 합치기 해주고요. 마우스로 전체 셀 블록 설정해주세요. 글꼴 도둠으로 변경, 10포인트 가운데 정렬로 하고 내용 입력해주세요. 입력하면서 셀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 있는데요. 절대 높이 조절하지 마세요. 그냥 셀 너비를 입력하고 나서 조절해주면은 쉽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일행 블록 설정해주고 C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배경 탭에서 그라데이션 선택, 시작색, 흰색, 끝색, 노랑을 선택을 해주고 유형은 왼쪽 대각선 선택, 줄무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L키 눌러주세요. 방금 전에 설정 누르고 빠져나가지 않고 그냥 테두리 탭으로 이동해도 상관없습니다. 선 모양 바로 적용해 체크를 없앤 상태에서 이중실선, 굵기나 색은 변경할 필요 없고요. 위와 아래 선택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드래그해서 셀 전체 블록 설정해주고 L키 눌러주세요. 테두리 종류는 이중실선에서 아래쪽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은 선 없음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아래의 화살표 키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키워주는 게 적당합니다. 표의 전체 높이는 조절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각 줄의 높이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표 아래 빈 줄에다가 커서를 놔주세요. 표가 있는 줄은 오른쪽에서 가운데 정렬해도 되고 정렬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표 아래에서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 다시 엔터키를 한 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 후에 블록 설정해주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글자 모양 들어가서 기본 탭에서 글꼴, 궁서, 그리고 글자 크기 24포인트, 진하게 속성, 장평 95로 지정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오른쪽 정렬까지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커서를 빈 줄에다가 가져다 놓으세요. 오른쪽 하단에 쪽 번호가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쪽에서 쪽 번호 매기기 선택을 해주세요. 번호 위치는 오른쪽 아래 선택해주고요. 번호 모양은 가나다를 선택을 해주세요. 줄표 안 보이죠? 줄표 넣기 체크 없애주고요. 넣기 해주세요. 다시 이대로 쪽에서 새 쪽 번호로 시작을 눌러주고요. 그리고 쪽 번호 상태에서 시작 번호는 5로 선택하고 넣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마로 변경이 될 겁니다. 이제 전체 3쪽에서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모두 다 완료가 됐다면 저장하기를 누르고 제출하면 끝이 납니다.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칠게요.